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주에 공지방송을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본편으로 시즌2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네. 저희가 공지상 공지방송 올렸는데 알림이 안 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으셔가지고 좀 걱정되는 마음도 이번 있었는데. 방송은 알림이 가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뵈면 좋겠는데. 네. 자, 이제 저희가 대망의 시즌2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로 알편심 문을 열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긴장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다림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알편심답게 정말 알고 나서 편해질 만한 그런 심리학 이야기 없을까 저희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나누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랐는데요. 시즌 1만큼이나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알편심 시즌 2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저희 소통하는 알편심 아시죠? 알편심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언제든지 댓글이나 저희 이메일, 알편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또 새로운 소통 창구가 생겼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알편심.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들어주시고, 거기다 댓글로 또 주제에 대한 의견, 이런 거 주셔도 저희가 열심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변에 팟빵 앱 깔기 싫다.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그럼 알편심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고 이렇게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럼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시즌2 첫 번째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시즌2 첫 시작이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근데 또 재미있으면서도 유용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저희 시즌 1 마지막 방송이 코로나를 이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사실 이 코로나 국면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긴 해서 초반보다 극도의 이런 불안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이나 우울 또는 무기력 같은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를 막 또 전면에 내세우기는 이 또 피로감이 있잖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잘 견뎌내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좀 유용하면서도 그래도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 생활이 많이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좀 무기력하고 힘없고 이런 느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좀 더 활기차고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일상을 만들 수 있는 팁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걸 팝 사이콜러지, 대중 심리학에서는 구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러니까 좀 저희가 달라지고 싶다. 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걸로 시작점을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심리학에서 아주 오래되고 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꼭 굳이 심리학이 아니어도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래요. 너무너무 유명하죠. 또 저희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이 말을 직접 보여주는 연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썹 쪽에 작은 핀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 핀의 끝이 서로 맞닿게 해봐라. 한 조건과 아니면 이 핀을 가장 멀리 떨어뜨려 봐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찌푸리거나 아니면 웃거나 이런 표정을 짓게 되는데
어떤 표정을 지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더 행복했다. 혹은 더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달리한다. 이런 연구들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렇게 눈썹을 찌푸려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눈썹을 띄어서 웃는 표정을 지어보기도 하고.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우리 뇌가 어쩌면 되게 단순해서 이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 진짜 행복한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모르고 오히려 이 순간에 이렇게 혈류량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걸로 이 감정을 해석하고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썹이 멀어졌고 막 눈 사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지금 웃는다, 행복하다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진짜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웃으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제임스 랑게 이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제임스하고 칼 랑게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얼굴의 표정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정서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정서 심리학 초반에 항상 배웠던 그 사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연구나 이론들을 살펴보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이 생긴다. 행동이 마음을 이끌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무기력하지 않으면 뭔가라도 할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뭔가를 작은 거라도 해보다 보면 그 무기력이 사라지고 좀 활력이 생기는 이런 것과도 비슷한 이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행동이 마음을 이끈다는 게 또 분명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마음을 바꾸는 거는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접근해서 바꾸고 이러는 거는 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공이 많이 들어가요. 뜻대로 잘 안 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행동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런 거죠. 저희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알편심 심리학 이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연구를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 인지를 할 때 우리가 뇌를 쓴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뇌뿐만이 아니라 이 온 몸이 사용되어서 몸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감각이 이 생각의 일부분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되게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손의 촉감, 내 피부에 닿는 어떤 압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정보가 되고 그것이 다 입력돼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체화된 인지라는 말이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이 감각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내가 받아들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 하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즉 무의식 속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약간 알쏭달쏭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이거구나 싶은 연구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체화된 인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이 온도가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따뜻함,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밝힌 연구가 있거든요. 일명 콜라잔 커피잔 실험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무슨 그 호기심 천국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지 않아요?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소개팅 같은 거 시츄에이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느 커플이 더 호감도가 높을까요?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괜히 실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 실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렇게 제가 짐이 너무 많아서요. 잠깐 이 커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커피잔, 따뜻한 커피잔을 주거나
아니면 되게 차가운 얼음이든 콜라잔을 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뉘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사람 어때? 좋은 사람 같아? 뭐 채용할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콜라잔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 좀 성격이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여서 저는 별로 호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커피잔을 들었던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온화하신 것 같다. 따뜻해서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호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평가했던 사람들이 내가 콜라잔을 들었기 때문에 뭐 커피잔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라는 정보가 그냥 온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인상을 평가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런 거 많죠.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상대방을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 무게감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든가, 뭐 악수할 때 악력이 강하면 권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체화된 인지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체화된 인지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는 않지만 따뜻한 사람, 무거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는 걸 이미 표현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무게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많아요. 심지어 이제 연구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주면서 여기에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그 설문지를 좀 무겁게 주거나 막 클립도 막 달고 종이도 많이 해서 무겁게 준 조건이나 아니면 그 가볍게 해서 준 조건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랐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지 응답한 다음에 생전 처음 보는 화폐, 다른 나라 화폐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매기게 해요. 뭐 1페소가 얼마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무거운 설문지를 들렸던 사람들이 화폐들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네. 다양하게 많이 영향을 주네요. 비슷하게 재미있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한 가지 말씀을 또 소개를 드리면, 어떤 동작이 어떤 대상의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실험이기도 한데, 실험 참가자들한테는 이 새로 출시된 신형 헤드폰을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요. 그리고, 헤드폰을 쓰고 음악에 맞춰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두 그룹으로 이제 또 나누겠죠? 한 그룹한테는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라고 얘기를 박자를 하고. 맞출 때. 네. 다른 그룹에게는 옆으로 이렇게 흔들라고. 그루브를 또 타야 되는군요. 우리 지금 흔들고 있죠? 네. 근데 그때 책상에는 펜이 한 자루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펜이 아주 중요한 실험 도구예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험 참가자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펜을 선물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책상에 원래 놓여져 있던 펜하고 서랍에서 꺼낸 다른 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였던 참가자는 책상 위에 계속 보고 있었던 그 펜을 더 많이 선택을 했고요.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든 학생은 새로 꺼낸 펜을 더 많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거는 뭐예요? 아니. 도리도리죠, 도리도리. 그리고 위아래로 끄덕이는 거는 끄덕끄덕.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 태도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계속 있는 펜을 나도 모르게 보고 있었을 그쵸. 것인데 그때 내가 박자를 맞추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바운스를 탔을 뿐인데 우리 뇌는 끄덕끄덕 너 이 펜 되게 좋아하는 거야, 예스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제로 의사결정도 예스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옆으로 했을 때는 아니. 너 이 펜 싫어해 이런 정보로 받아들인 거야. 네. 체화된 인지가 많네요. 네, 완전 무의식적인 과정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보로 입력이 돼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내가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싶으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된다. 뭐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 인간의 아주 사소한 행동 또는 아주 사소한 정보, 뭐
단서?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활용한다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태도 또는 되기 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뇌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정체감 또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뇌가.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알편심을 녹음하면서 되게 긴장되고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목소리 크게 하고 제스처 크게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면 우리 뇌는 너 지금 되게 신났구나, 너 되게 지금 자신감 넘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너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보를 저한테 또 뿜뿜 해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대 박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보여준, 증명한 연구가 있어요. 또 있군요. 네.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연구자들이. 네. 이게 무슨 연구예요, 이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스테퍼하고 스트랙이라는 연구자가 했던 연구인데요. 이 자세가 감정이나 자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참가자들한테 이제 이 조사의 목적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체공학적 자세를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책상에 앉아서 시험 문제를 풀게 해요.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풀게 하는데 한 집단한테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답을 작성할 수 있게끔 책상과 의자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책상이 좀 더 높게? 그쵸. 좀 펴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서는 책상의 높이를 의자보다 낮게 배치를 하니까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요. 지금 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지금 하고. 갑자기 제가 쭈구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뭐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고 이제 참가자들한테는 이제 가짜로 전원한테 시험 성적이 평균 이상이다. 그래서 이걸 통과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지에 답을 쓸 때 자신의 자세가 어땠는지 이제 좀 평가하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험을 통과한 데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이거를 평가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꼿꼿이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은 이 구부려서 꾸부정하게 있던 사람들보다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똑같은 성과인데도 더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걸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제가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날아오셔가지고 등짝을 이렇게 탁! 그죠. 허리 펴라! 어깨 펴라!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아시는 분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허리를 꼿꼿이 하는 아주 작은 행동일 뿐인데 내가 당당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감 있는 사람.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이 나의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럼 지금 알편심 들으시는 분들 자세부터 우선 좀 이렇게 바로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하는 게 그 척추각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진짜 마음이 좀 뭐랄까 당당한 느낌?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쫙 펴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재용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가? 그 되게 이상한 불일치 정보를 인간에게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애가 이제 학교 갈 때 책가방 메고 이렇게 가는 거 봤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막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러던데 그게 이제 그냥 무거워서 움츠렸을 뿐인데 자신감 없어 보인다라고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뇌는 쭈그려 있는 이 자세를 자신감 없다 혹은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이 그 상대방 뭐 이렇게 약간 구부정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위축돼 있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 내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편 사람을 보고 되게 당당해 보인다, 자신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인상을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느낀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되게 위축되어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딱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되게 저 사람 지금 자신감 넘치구나 이렇게 보고 저를 그렇게 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니까 실제로
당당한 행동을 하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세의 중요성은요, 우리 어머니들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연구는 파워포즈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이미 커디라는 연구자가 했던 거죠? 네. 워낙 테드에서도 대히트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한때 그 원더우먼 사진이랑 같이 많이 등장했었어요. 네. 그 원더우먼 포즈 아세요? 이렇게 네, 허리에 알죠. 손을 척 알죠. 네,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리고 땅을 되게 힘있게 딛고 고개를 탁 든 그런 포즈가 파워 포즈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팔을 하늘로 이렇게 벌리는 포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워 포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에이미 커디와 또 동료들, 이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파워 포즈를 했을 때랑 아니면 위축된 이렇게 좀 쪼그리고 앉고 다리를 감싸 안아서 이렇게 앉고 이런 포즈를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파워 포즈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자신감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인데 좀 공격성, 당당함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포즈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엄청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인기를 끌었죠. 네. 그죠. 한때 이 연구로 굉장히 주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파워포즈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죠. 맞아요. 심지어 이 공동 연구자였던 다나 카니라는 그 학자도 이 연구 결과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 뭔가 야로가 있었다. 야로. 네. 야로가 무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속임수? 이런. 네. 전문 용어구나. 네, 전문 용어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다나카니라는 사람이 몇 년 후에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당시 그 연구가 굉장히 여러 데이터들 중에 이 연구 결과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만 좀 이렇게 골라서 쓴 논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양심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연구자들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로 꽤 오랫동안 논쟁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즈 자체가 막 호르몬 수치를 바꿀 만한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체화된 인지 연구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을 좀 종합해보면, 어쨌든 포즈, 행동, 자세 이런 작은 것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파워포즈 같이 이런 당당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들이 또 실제로도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론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한 연구에서는 이 풀 수 없는 되게 어려운 문제, 답 없는 퍼즐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를 풀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팔짱을 끼게 하면 인내심이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배 정도 더 오랫동안 고민은 해본다는 네. 거네요. 왜냐하면 팔짱 끼는 자세가 좀 고민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력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쵸.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뇌가 또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너 되게 이 문제에 몰입했구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인내심을 발휘하게 도와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주먹을 불끈 쥐기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 있고 뭐 결단력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저 지금 주먹 쥐고 있는데 되게 결단력 있는 느낌이 나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 녹음은 주먹 쥐고 하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적용해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회피하거나 뭔가 못할 것 같아 도망가거나 뭐 이랬을 텐데 주먹 쥐면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먹을 한번 꼭 쥐고 나 주먹 졌다 지금 이렇게 셀프톡 해보니까 그래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셨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먹이 빨개요. 어머, 이 손 다친 거 봐. 얼마나 주먹을 많이 줬어. 제가 요새 이렇게 불안한 시절을
주먹으로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할 때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시고 힘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 주먹 쥔다고 되겠어? 이런 의심의 마음보다는, 이과 있고 주먹 쥐는 거 별 일도 아닌데, 한번 줘보지 뭐. 주먹, 그래, 나 주먹 줬어. 이렇게 좀 약간, 동기를 부여한다고 해야 되나? 스스로 좀 신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주먹 쥐고 어디 가서 주먹질 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좀 찾아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왜 주눅 들어 있거나 우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별로 없고 그렇죠. 이왕이면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먹 쥐고 이런 것 외에도 혹시 우리가 당장 시도해볼 만한 행동이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걸으면 되더라고요. 걷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근데 심지어 이 연구가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또 걷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 아름다운 배경 이런 걸 또 생각하잖아요. 마음 먹고 걸어야 되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심지어 되게 우중충한 건물에 러닝머신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경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 뭐 자연환경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배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되게 음침한 연구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무엇을 받든 간에 걷지 않은 집단보다 걸었던 집단은 다 긍정적인 기분을 보고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걷는다는 행동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걸으면서 팔도 이렇게 휘젓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뇌한테 지금 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몸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던 에너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울한 사람이 막 걸어다니진 않거든요. 네. 뇌는 너 지금 되게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알편신 들으실 때 걸으면서 들으시면 마음도 편해지면서 또 활력도 생기고 네.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것이 심지어 제자리 걸음이라도 효과가 있답니다. 네. 좋네요. 저희가 알편심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막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행동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실천하고 계시다면 이게 이렇게 많은 연구들, 근거들이 있는 얘기였다라는 확신을 갖고 작은 행동을 옮기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원하는 모습은 되게 크고 그 변화는 너무 거대해서 내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지만 뭐 작은 자세의 변화나 작은 말, 행동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행동들이 사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 순간에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서 이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습관이 쌓여서 그 자체가 변화된 태도와 행동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계속 뇌에다 착각만 일으킨다고 능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일시적으로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나한테 힘을 주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또 고심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 균형을 잘 맞춰야겠네요. 네. 오늘 알편심에서 나눈 이야기를 대 박사님이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체화된 인지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화된 인지는 우리가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우리의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을 되게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의사결정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 행동,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도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뇌는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지도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체화된 인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작은 몸짓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깨를 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